자, 아티스 프리셋 설명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은 Installed Features, 이 기계에 들어있는 옵션들에 관한 설정이고, 가운데는 디폴트 세팅, 이 기계를 어떻게 동작시킬지 그 기본적인 세팅에 관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디폴트 세팅에서 이렇게 옆으로 화살표가 있는 경우에 확장되는 메뉴야. 옆에 다음에 이렇게 점이 있는 거는 안으로 들어가는 타입이고, 확장되는 거 누르면 옆에 해당되는 메뉴가 뜨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Installed Features부터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메뉴에 있는 ADR Auto Start, 그러니까 요일별로, 시간별로 어떤 소독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설정을 하는 건데, 오토 스타트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오토 스타트라는 걸 세팅을 할 수가 있어. 오토 스타트는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아침에 봅시다. 월요일 날 아침에 히팅이 되었으면 좋겠어. 근데 시간도 바꿀 수가 있고 6시 시작해서 6시 34분에 끝나는 거지. 그럼 간호사는 월요일 날 오면은 기계는 히팅이 된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 기계는 디스인펙션을 총 16시간을 개런티를 하거든. 그러니까 16시간이 지나면은 기계 안에 균이 자랄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평일은 상관없는데 일요일이 낀 날, 즉 월요일 아침에는 기계 안에 균이 자랐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예방하고자 치료 시작하기 전에 히팅 소독 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간호사가 오기 전에 히팅 소독을 하려고 미리 세팅을 하는데, 또 반대로 이제 끝나고 소독을 안 넣고 가고 싶어. 그날의 마지막에 이렇게 세팅하면은 우리는 뭐 6시 전에 퇴근을 다 해. 그럼 기계는 알아서 클린 카트를 꽂아놓고 해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그럼 기계는 알아서 클린 카트 소독을 해 놓는 거지. 이렇게 소독을 자동으로 세팅할 수 있는 기능, 이 기능이 오토 스타트인데, 여기가 노로 되어 있으면은 오토 스타트가 없어져. 설정을 할 수가 없어. 오토 스타트 기능이 여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yes로 하고 오토 스타트를 설정하든가 안 하든가 하면 돼. 근데 오토 스타트는 우리 기계의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단점은 RO가 켜져 있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관리자가 없을 때 RO가 켜져 있으면 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권장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백엔드 커넥션, 공장에서 여기 있는 대부분은 이제 공장에서 기계를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 우리 실제 치료에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다 노로 세팅을 할 거야. 백엔드 커넥션이 그렇고, 바이카트 사이트렉 유즈, 이거는 그 뭐냐, 얘는 바이카트 사이트렉 유즈, 이건 모르는 기능이야. 모르는 건 안 하면 되고, 바이카트 셀렉트, 이거는 셀렉트 시스템을 쓸 경우에 쓰는 거. 우리는 셀렉트 안 쓰니까 노로 하고, 혈압계가 들어있고, 카드 리더기, 기계 오른편에 움푹 파인 부분이 여기구나. 여기가 카드 리더기가 있는 부분이야. 컨택 리스트 카드 리더. 걔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yes로 해도 돼. 나중에 쓸지 안 쓸지는 나중에 결정하면 되니까. 근데 잘 안 쓰니까 엑살리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동하는 경우에는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카드 리더를 체크해 주면 되고, 다이스캔 유즈, 다이스캔 셀이 들어있죠. 다이스캔은 yes로 해놓으면 되고, 엑살리스라는 거는 외부 커뮤니케이션 하는 프로그램이야. 엑살리스 쓸 때는 체크, 안 쓸 때는 노로 하면 되고, 해머스캔과 해머 컨트롤이 있는데, 해머 컨트롤은 반드시 해머스캔이 먼저 활성화되어야지 쓸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해머 컨트롤을 먼저 세팅을 하려고 하면은 해머스캔을 먼저 설정하라고 나와. 해머스캔을 설정을 하면은 해머 컨트롤도 쓸 수가 있죠. 다 우리 기능이 있는 거니까 한다고 체크해놓고, 헤파린도 역시 펌프가 있으면 하고, 헤파린 펌프가 없으면 노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 카드를 환자 아이디용으로만 쓸 것인지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 여기 외부 카드 리더기의 형태, 용도, 그거를 설정을 하면 돼요. 아이솔레이티드 UF를 기능을 활성화할 건가 안 할 것인가. 이 기계는 잊고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yes를 해놓고, K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AFBK 스케일을 달아서 치료하는 그 다른 치료 모드에 사용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AFBK를 쓰지 않기 때문에 얘는 안 합니다. Low Consumption, Low Consumption은 오토 프라임이 끝난 뒤에, 예를 들어서 환자가 9시에 오기로 되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다 했지, 오토 프라임까지 끝냈는데 환자가 늦게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기계는 계속 투석액을 소모하고 있어야 돼. 환자가 1시간 뒤에 오게 되면은 정해져 있는 바이카트 하나로 치료를 못하고 새 거를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의도치 않은 일로 투석에게 소모를 줄여야 할 때, 절약해야 할 때 사용되는 모드가 로 컨섬션 모드예요. 로 컨섬션 유즈를 체크하게 되면은 기계는 오토 프라임이 끝난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에코 모드로 들어가. 에코 모드는 애시드 바이카트 투석액을 최소로 쓰는 모드예요. 그래서 소모가 많이 되지 않도록 절약하는 모드. 그 기능을 쓸 때 체크를 합니다. Manufacturer log 이거 체크 안 하고 pH 프로브 기계는 없으니까 안 하고 프린트 미 얘도 역시 체크를 안 해요. 리모트 컨트롤 유즈 리모트 컨트롤 안 하죠. 얘도 안 하고 RS232 기계 뒤에 RS232가 있어. 왜냐면 체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쓰니까. 스크린샷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스크린샷은 나비 패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메모장을 누르면 눌러졌죠. 그럼 현재 스크린이 내부 메모리에 캡처가 되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아서 체크하고 서비스 로그 받아야죠. 로그 저장하고 스킵 옵셔널 T1 테스트 피니시 앤 뉴 세션 그 다음에 AK98의 베이직 펑션 체크랑 같은 기능 펑션 체크 항목 중에 일부를 생략해서 두 번째부터는 좀 더 빨리 프레퍼레이션이 끝날 수 있게 하는 기능 이게 이제 스킵 옵셔널 T1 테스트 유용한 기능이라 체크를 하고 울트라 컨트롤 컨벡션을 이용한 HDF 치료할 때 최대의 보충액을 넣어주는 방법 우리 IQD의 하나죠. 울트라 컨트롤도 체크를 해놓습니다. 울트라 필터 유즈 백필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체크를 해요. 우리는 백필터 쓰니까 당연히 체크를 하는 거고 울트라 프라임 할 때 HD 치료에서 프라임 할 때 보통 셀라인을 연결해서 하는데 셀라인이 아니라 울트라 포트에서 나오는 용액을 가지고서 프라임 할 때 그때 이제 울트라 프라임 키트를 사용하는 그러한 프라임 방법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우리는 보통 안 쓰니까 노로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인스톨드 피처스에서는 이 기계에 설치되어 있는 옵션 또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옵션들에 관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디폴트 세팅을 보면은 처음 트리트먼트 여기에 별표는 그게 디폴트로 선택이 된 거고 녹색 체크는 선택할 수 있는 셀렉터블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싱글 리드를 안 쓸 거니까 얘를 not selectable로 바꿔줘. 그 닫으면은 여기서 체크가 없어지고 그 치료할 때 처방 누르고 치료 누르실 때 리스트에 안 뜨게 돼. AFBK 우리는 안 쓰니까 역시 not selectable로 바꿔주고 HDF 쓸 수가 있죠. 포스트 프리 쓰고 HF 치료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얘도 not selectable로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치료를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함과 동시에 몇 가지 기본 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 HD 오늘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디폴트야. 얘를 디폴트를 끄게 되면은 디폴트를 끌 때는 다른 거로 예를 들어서 HDF 포스트만 항상 디폴트를 하겠다. 그럼 얘를 디폴트를 만들면 돼. 그러면 여기가 닫히고 여기가 별이 되고 여기는 셀렉터블을 바뀌지. 그 다음에 HD를 디폴트로 할 경우에는 HD를 눌러서 다시 디폴트를 선택해 주면 얘가 디폴트가 되는 거예요. 옆에도 메뉴가 있죠. 이거는 HD에서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들. 해머스캔을 기본적으로 할 것이냐. 할 거면은 yes, 안 할 거면 no로 선택하면 되고. 다이스캔도 마찬가지로. 투석의 속도 얼마를 기본적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TMP 하이 리미트를 얼마나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HD에서 세팅을 할 수가 있고. HDF 할 때도 셀렉터블, not 셀렉터블 디폴트 이외에 또 몇 가지 설정할 것들이 있어요. HDF 할 때 해본 스캔을 할 것인지, 다이얼 스캔을 할 것인지, 울트라 컨트롤 오토 프리셋 이네이블 이런 기능들을 할 것인지, 또 컨트롤 모드를 뭐로 할 것인지, 프레셔 컨트롤을 할 것이냐, 볼륨 컨트롤을 할 것이냐, 뭐 이런 TMP 값들, 이런 기본적인 그 해당되는 치료의 기본적인 값들을 여기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트리트먼트 모드와 관련된 내용이고, 오토 스타트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요일별로, 시간별로 어떤 소독을 자동으로 진행하게 할 것이냐 선택하는 거지. AV 리미트, 아테리 프레셔, 비너스 프레셔의 리미트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클리니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근데 필요에 따라서 변경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버튼은 내가 눌러서 값을 바꿀 수 있는 버튼이고 이렇게 이런 거는 그냥 값이 보여지기만 하는 버튼인 거예요. 내가 바꿀 수는 없는 그러한 파라미터입니다. 블러드 옆에 화살표가 있죠. 그럼 이쪽 부분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블러드를 누르면은 많이 바뀌어져. PT 커넥트 PS. PS는 펌프 스피드. PT 커넥트를 할 때 처음에 혈액 펌프가 얼마로 돌게 할 것이냐. 100에서 150 정도를 세팅하는데 150 정도를 세팅을 하죠. 기본적으로 장비의 프리셋은 우리 교육부와 상의를 해서 교육부가 크리니컬한 포인트를 감안해서 어떤 값으로 설정을 하라고 해요. 그 값을 넣어주면 돼요. 린스백도 역시 린스백 할 때의 펌프 스피드, 린스백 볼륨 얼마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멈추느냐. 우리는 보통 300을 입력을 하죠. 그다음에 펌프 스피드 레이트 오 체인지, 단위가 1초에 몇 밀리리터 퍼 미니트가 바뀌냐라는 거예요. 블러드 펌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램프 타임이 있어서 펌프가 온 하자마자 설정된 속도로 바로 가진 않거든. 그러면 환자한테서 혈액이 급격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램프 타임이라는 걸 줘요. 펌프 속도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나중에 원하는 속도에 도달하는 시간. 그 변화되는 레이트를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1초에 50ml씩 증가하는 거지. 만약에 설정된 블러드 플로우가 300이다 그러면 한 6초 걸리겠지. 6초 뒤에 300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펌프 스피드 레이트 오브 체인지라는 값이고, HD 더블 리들 셀라인 프라임 볼륨. HD 치료할 때 셀라인 볼륨을 얼마나 쓸 것이냐. 최소값이 850이야. 오토 프라이밍을 할 때 우리는 더 낮은 값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값인 350을 입력하고, HDF 할 때는 얼마를 할 것이냐. 예를 뭐 1100을 입력하죠. 근데 HDF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셀라인을 사용하지 않고 울트라 포트에서 나오는 임피던 용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양이 훨씬 많아도 상관없어. 기계가 계속 생산해내니까. 그래서 이 값은 올릴 수가 있다. 그런데 HD 프라임에서 셀라인은 병원에서는 그 셀라인 한 팩으로 치료를 마치기를 원하는데 이 값이 너무 많으면은 병원에서 부담스러워 하죠. 다음 메뉴로 가서 이제 온라인 볼루스 볼륨. 온라인 볼루스라고 하는 거는 치료 중에 환자가 저혈압에 빠질 경우에 셀라인을 넣어주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기계가 컨트롤돼서 넣어주는 거. 기계가 볼루스를 누르면 셀라인이 150ml가 주입이 되죠. 인피전 레이트 두링 볼루스. 그 볼루스 하는 동안에 어느 속도로 집어넣어 줄 것이냐 라는 거고, 아테리얼 레벨 체크는 아테리얼 챔버의 레벨을 감지를 하는 거예요. 아테리얼 챔버의 혈액이 가득 찼냐, 중간 찼느냐, 바닥에 있냐. 하이 레벨, 미들 레벨, 로우 레벨을 있는데 이 체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미들 레벨을 체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설정하는 거예요. 로우 레벨은 기본적으로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액이 아테리얼 챔버의 로우 레벨까지 도달하면 기계는 알람을 띄워요. 근데 여기서 얘가 노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중간 밑으로 내려와도 알람은 안 오는 거고, 그러니까 예스로 되어 있다면은 혈액이 챔버의 중간 정도 왔을 때 알람을 띄우지. 우리는 알람을 최소화하고자 노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임상적으로는 예스를 하는 게 더 맞죠. 다음 울트라 프라이밍 UFR. 울트라 프라이밍을 할 때 UFR, 울트라 프라이밍. HDF 할 때 프라이밍을 하는 것 같은데, 프라이밍을 할 때 프라이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블러드 서킷에 있는 소독 잔유물과 공기도 제거하고 또 플루이드 서킷에 있는 공기도 제거하는 건데, 그때 그 포화도 프라이밍을 해. 블러드 서킷에서 플루이드 서킷으로 UF가 발생이 되어서 물을 빼면서 그 포화에 있는 소독 잔유물과 공기도 제거하죠. 그때 어느 정도의 레이트로 할 것이냐에 관한 설정이. 자, 이상이 이제 블러드와 관련된 서킷의 설정이었고, 이제 BPM을 보면은 혈압 측정할 때에 수축기 혈압의 로우 리미트, 하이 리미트, 이완기 혈압의 로우 리미트, 하이 리미트, 그다음에 하트 레이트의 심박의 로우 리미트, 하이 리미트, 그다음에 얼마 간격으로 혈압을 자동 측정할 것인가. 보통 1시간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환자의 포지션, 환자가 보통 서 있을 때 측정하는지, 앉아 있을 때 하는지, 누워 있을 때 하는지. 우리는 누워 있을 때 하니까 보통 라인을 선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체인지 세팅스, 패스워드도 바꿀 수 있고, 히팅하는 온도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설정할 수가 있는데 너무 테크니컬하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은 건들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합니다. 컨센트레이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계 이제 치료할 때 처방을 누르고 컨센트레이트 누르면은 여기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다 나타나요. 엄청 복잡하겠지. 그래서 일단 얘들을 안 쓸 것들은 다 없애주고 나 셀렉터블로 디폴트 일단 살려볼까? 여기 있는 약물들은 이제 글로벌에서 사용하는 약물들인데 각 약물의 조성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 성분표들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쓰는 약물들이 아니라 얘를 굳이 쓸 필요는 없어. 뭐 게임하는 것 같네. 이 작업을 매 기계에서 할 수 없으니까 마스터를 하나 만들고 걔를 카피해서 다 넘기면 되죠. 끝이 보이네. 오케이, 이제 하나만 남았죠. 디폴트. 얘를 쓸 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약물의 값을 입력할 거야. 저기 화면에 보이는 거. 쟤를 하기 위해서 하나를 만들어야 돼. 만들려면은 New를 눌러. 그러면 여기 지금 C295로 되어 있는데 New를 누르면은 C295-1 이렇게 이 틀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야. 이름을 바꿔봅시다. 우리 노멀 약물. 여기 있는 값들을 백스페이스 눌러서 다 지우고 노멀이라고 입력합니다. 이거는 뭐 알아서 하면 돼. 컨펌 누르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해줘. 마그네슘 노멀 약물에 17.5 불러주세요. 그 다음 포타시움 70입니다. 70 52.5입니다. 52.5 3605입니다. 3605 194.25입니다. 194 25 105 65 3815 3815 0입니다. 0.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세이브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값이 좀 다르다고 하면은 세이브가 비활성화돼. 이 각 이온들 간에 또 조합이 있어. 그래서 정확한 값을 입력해야지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약물의 조성은 글로벌 스탠다드랑 살짝 안 맞아서 이제 병원에 어떤 약물을 쓸 때 그 약물의 제조사한테 성분을 요청을 해요, 우리가. 그 성분표를 받아서 입력을 하는데 세이브가 되면 좋은데 세이브가 안 되면은 세이브가 되도록 잘 조정을 해야 돼. 그다음 노멀 약물을 디폴트로 쓰고 싶으니까 얘를 디폴트로 누릅니다. 얘가 디폴트 약물이 된 거고. 그럼 아까 있던 얘는 쓸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또 로칼슘 약물을 쓰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얘를 또 카피를 해서 로칼슘 약물 이름을 줘줘. 로칼슘 이렇게 이름을 주고 같습니다. 갖고 35 43.75 4375 그리고 다 같고 마지막 염소 있습니다. 3762.5 그렇지. 역시 세이브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입력은 잘 된 거야. 또 다른 종류의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되는 약물의 성분을 그 약물의 제조사한테 받아서 그 값을 입력해 주면 돼. 이렇게 입력이 되었을 때 기계는 이제 치료 중에 특정한 농도를 맞추면은 이론적으로 계산한 펌프 스피드, 즉 이러한 조합일 때 펌프가 얼마로 돌면은 그 정도 값이 나온다라고 이론적으로 계산한 그 값과 그다음에 실제 컨덕티비티 센서의 컨트롤을 받아서 펌프가 동작했을 때 그 값, 그 두 개의 펌프 스피드를 비교해서 그 차이가 일정 이상 날 경우에는 알람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 알람이라고 하면은 혹시 약물을 잘못 선택하지 않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알람을 띄워주는 거죠. 자, 이렇게 컨센트레이트에 대한 설정을 하는 게 이 컨센트레이트입니다. 딱 두 개만 리스트업 되고 있고, 그다음에 컴피그 파라미터 체인지. 이거는 나비패드에서 처방을 눌렀을 때 거기에 나오는 리스트들, 그 리스트도 편집을 할 수가 있어. 여기에서 뭐 포타슘 안 쓰니까 리무브 하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뭐 인퓨전 안 쓰니까 리무브하고, K자 들어가는 건 다 없애고, 밑에 있는 것들 다. 근데 이 중에서 시간과 UF는 필수이기 때문에 얘 둘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뺄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뺄 경우에 나중에 블랙박스 분석할 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순서가 바뀌었구나. 우리가 나중에 블랙박스를 분석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가 트래킹이 되는데, 그때 이 버튼을 눌렀다, 이 버튼을 눌렀다, 버튼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버튼의 포지션이 나와요. 0번, 1번, 2번, 3번. 그래서 그 조합이 틀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유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값도 그냥 건드리지 않고 냅두는 거를 권장합니다. 지금 또 순서가 바뀌었네. 데이트 타임 2023년도 2월 10일 24분입니다. 1시 24분 24로 갈지 12로 갈지 설정을 하면 되죠. 시간 바꾸는 게 여기 있어. 다이얼 스캔 또 화살표가 있죠. 다이얼 스캔은 치료 중에 다이얼 스캔 셀이 P셀과 서로 컨덕티비티를 비교하면서 클리어런스를 측정하는 건데, 인터벌이 있어. 항상 측정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보통 30분 측정하면 되고, 타겟은 뭐 정도로 주면 돼요. 다음 소독할 때도 그 소독을 눌렀을 때 리스트에 나타나는 것들을 모두 설정할 수가 있고, 여기서 린스는 RO2를 빨아들여서 기계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소독, CCK 린스는 CDS라는 중앙 공급식 약물을 사용을 할 때 밑에 있는 애시드 커넥터를 그 옆에 있는 쪽으로 꼽거든. 내부에 있는 이 옆에 있는 그 튜빙들을 소독할 수 있는 방법이 CCK라는 거야. 그러니까 린스 CCK는 CDS를 사용하는 경우에 내부에 있는 튜빙을 소독하는 방법. 우린 보통 CDS를 안 쓰니까 얘를 안 하고, CDS를 사용하는 병원은 얘를 해야죠. 그 다음에 히팅 소독이 있고, 인티그레이티드 통합된 열이라고 하는 거는 RO에서 뜨거운 물을 공급할 때 히팅 RO를 사용하면서 RO와 같이 소독하는 거야. 그 RO의 열에 의해서 배관도 소독이 되고, 기계는 그 배관에 있는 뜨거운 물을 빨아들이면서 기계의 인렛 라인도 소독을 하고 기계 내부도 소독하고, 그런 방식의 소독이 통합된 열이라는 소독이고, 그다음에 클린카트 C, 클린카트 A를 이용한 소독법이 있고, 하이포클로라이드, 우리 락스 같은 염소계 화학약품, 페라스틱, 이거는 과초산계 화학약품, 사용하는 약품이 있을 경우에 걔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박테리오스태틱이라는 소독 방법이 있는데, 얘는 좀 독특한 방법이야. 케미칼 소독은 이제 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독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하는 케미칼 소독은 소독 끝난 뒤에 바로 린스를 해서 씻어내지. 그런데 기계를 장시간 보관할 경우, 우리 디스인펙션은 16시간 개런티 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기계를 뭐 일주일 이상 보관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서 멀리 보낼 때, 그때는 16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기계 안에 균이 자랄 가능성이 많죠. 그때 균의 증식을 억제하고자 소독액을 기계 안에 재워두는 방식의 소독법이 있어요. 뭐 박테리오스태틱, 페라스틱 하면은 이 페라스틱을 빨아들여서 1차적으로 기계 내부를 소독하고, 그 다음에 그 고농도의 페라스틱을, 그 과초산을 대부분 버리고 작은 부분만 남겨서 걔를 또 희석을 해. 훨씬 더 많이 소독액을 묽게 만든 다음에 기계의 모든 라인으로 보내서 걔를 재워두는 거지. 그러면은 그 배관이나 밸브나 이런 장치들은 부식이 되지는 않지만 균은 자라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소독액이 오랫동안 접촉하고 있으면 부식이 되고 마모가 되니까 그거를 예방하면서 균을 컨트롤할 때 쓰는 게 이 박테리오스태틱이라는 치료법이에요. 자, 그래서 디스인펙션에 관한 내용도 설명을 했고, 플루이드 FM에 관한 걸 수속 시간이 기본 얼마로 나타나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컨센트레이트 컨비네이션, 바이카트와 A를 쓸 것이냐, 바이카트와 CDS를 쓸 것이냐, 아니면 리퀴드와, 그렇죠. 근데 우리는 리퀴드 바이카보네이트를 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뿐이 없죠. 우리는 바이카트랑 A 컨센트레이트만 쓸 수 있는 구조야. 두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 병원에서는 투석의 온도를 얼마로 할 것인가, 온도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소듐과 바이카보네이트 농도에 관한 것, 얼마로 설정할 것인가를 입력을 하죠. Delay for low consumption, 이게 아까 low consumption 모드를 설명을 할 때 오토 프라임이 끝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low consumption 모드, 즉 에코 모드로 들어가는 건데, 그 일정 시간이 얼마이냐를 설정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미니멈 1분에서 10분까지 설정할 수가 있죠. 1분으로 하면은 오토 프라이밍 끝난 뒤에 1분 뒤에 자동으로 들어가. 그러면 또 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코 모드로 들어가면 에코를 또 해제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2분이나 3분 이 정도로 세팅을 해놓죠. 그러면 3분으로 세팅했으면 3분 내에 PT 커넥트를 누르지 않으면 에코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Next installation of rear. 여기는 백필터의 교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백필터는 90일 사용하면은 교체하라라는 알람이 떠. 그 다음에 하이퍼클로라이트 소독을 12번 하게 되면은 교체하라라는 알람이 뜨고, 히팅 소독을 150회 하게 되면 교체하라는 알람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는 백필터 교체와 관련된 거. 밑에 있는 Concentrate Install Delay라고 하는 거는 최소가 3분. 기계를 시작하면은 오퍼레이팅 메시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A를 연결하고 B를 연결하라고 나오지. 그 이유는 걔들이 연결이 되어야지 펑션 체크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블러드 라인도 장착이 다 끝나지 않으면은 드레싱이 완료될 때까지 이제 셀프 테스트가 멈춰 있다라는 메시지가 뜨죠. 셀프 테스트를 빨리 끝내려면은 기계가 요구하는 행위를 빨리빨리 해줘야 돼. 근데 사용자가 수석액을 연결하지 않고 그냥 다른 일을 하는 경우에 알람을 띄워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설정한 시간만큼 3분이면은 기계가 부팅이 다 됐는데 3분이 지나도록 애시드 커넥터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기계는 알람을 띄워주는 거죠. 사용자 리마인드 하는 거. 그게 플루이드에 있는 내용이고. 랭귀지 인스톨러. 랭귀지 팩을 설치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죠. 랭귀지 팩에 들어있는 USB를 꽂고 업데이트를 눌러. 그러면 리스트가 뜨게 되고, 그중에 선택한 다음에 인스톨을 누르면 그 랭귀지가 카피가 돼요. 그래서 기계를 껐다 키면은 그 랭귀지로 바뀐 화면이 나타나죠. 랭귀지 인스톨러. 로우 파워. 기계는 프로세서가 끝나면 얘는 무조건 껐다 켜지게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1차적으로는 스크린 오프 모드로 가. 화면만 꺼지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설정한 시간만큼 지나게 되면 10분에서 24시간까지 설정할 수가 있네. 여기서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기계는 파워가 다 떨어져. 클램프가 탁 열리면서 파워가 떨어진다거나 알 수가 이제 텅 소리가 나니까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웨이크업 보드, 아워미터 스탠바이 보드만 배터리 전압에 의해서 살아있는 거고. 그래서 온 버튼을 누르면은 그 보드가 파워를 깨워서 기계를 부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분 뒤에 이제 파워 세이빙 모드로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시간. 그다음에 헤모스캔은 블러드 볼륨의 변화를 보는 거지. 그래서 블러드 볼륨이 얼마나 떨어지면 알람을 발생시킬 것이냐. 초기보다 20%가 떨어지면 알람이 뜨는 게 바로 이 20%고, 얘는 총 마이너스 30까지 설정할 수가 있네. 헤모스캔이 알람 띄우는 범위를 설정하는 거. 인포메이션 시그널. 기계에서 삑삑 소리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알람, 워닝 이런 건 아니거든. 그냥 사용자한테 정보를 주는 내용도 많은데, 그 정보 주는 인포메이션의 소리가 크게 할 것이냐 작게 할 것이냐 클 필요는 없죠. 그럼 헤파린 펌프는 두 종류가 있죠. 10cc와 30cc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30cc가 들어와. 얘를 디폴트를 하고, 그때 어떤 시린지를 사용하느냐를 비슷한 걸 선택을 하면 돼. 얘를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스펙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그 시린지의 랭스만 재면 되죠. 볼륨은 30이니까. 랭스라고 하면은 0부터 30cc까지 표시된 그 길이. 여기에 리스트가 있다면 좋은데 리스트가 없다면은 가장 비슷한 것을 찾아서 걔를 선택을 하면 돼. 국산 브랜드는 여기에 리스트가 없으니까 가장 랭스가 비슷한 거를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드민 타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시린지를 주입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주입할 것이냐. 리니어는 처음부터 헤파린 스타트 타임부터 헤파린 스탑 타임까지 일정한 양이 주입되는 것. 인터미턴트는 시간 간격을 두고서 일정한 양이 슈팅되는 타입. 쑥 들어갔다가 이제 안 들어가다가 또 들어갔다 안 들어가다 하는. 매뉴얼은 사용자가 버튼을 눌렀을 때만 주입이 되는 그러한 딜리버리 메소드고, 스탑 타임 설정할 수가 있고, 이니셜 도즈 레이트, 볼루스 사이즈. 도즈 레이트는 리니어 할 때 들어가는 레이트고, 볼루스 사이즈는
인터미턴트나 매뉴얼이나 블루스를 눌렀을 때 들어가는 용량. 이니셜 도어즈는 혈액이 처음 왔을 때 혈액이 다이라이즈에 들어가는 그 부분이 클롯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에 초기 혈액이 클롯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초기에 들어가는 양이 이니셜 도어즈예요. 처음부터 헤파린으로 코팅을 해 놔야지 그 다음부터 클롯이 덜 되니까 이니셜을 쓸 경우에 여기에 입력을 합니다. 네트워크, 엑살리스 등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할 때 설정하는 부분이고, 스마트 스캔. 스마트 스캔은 사용자한테 이제 기본 처방에 대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얘도 일종의 인포메이션이요. 기본적으로 룰 오브 썸이라고 하면 그 불문율은 혈액 속도 대 투석의 속도가 1대2 정도가 될 때 가장 효율적인 치료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에 맞게 처방이 입력이 되었는지를 기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이 좀 범위를 벗어날 때 어텐션 알람을 띄워주는 거죠. 근데 병원에서는 이제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맞게 처방을 내리기 때문에 굳이 얘의 어텐션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얘를 다 노로 세팅을 합니다. 위에 거는 이제 블러드 플로우가 너무 낮다. 투석의 속도가 낮다. 블러드 속도가 높다. 그다음에 리얼 블러드 플로우가 너무 낮다. 얘들은 다 노로 하고 소디움은 예스로 하죠. 혹시 컨덕티비티가 너무 높으면 환자한테서 노폐물이 너무 많이 빠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컨덕티비티를 너무 높게 설정할 경우에 인포메이션 메시지를 주라고 얘만 예스로 둡니다. 프린트 및 스크린샷은 하지 않고. 자, 이 정도가 이제 컨피규레이션을 다 한 거고, 기계가 여러 대 있을 경우에 한 기계에서 마스터 컨피규레이션을 만들고 얘를 카피해서 다른 기계로 넘겨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USB 컨피규레이션 트랜스퍼라는 거예요. 현재는 USB 키가 없어서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데 USB를 꽂으면 ready라고 뜨고 엑스포트를 누르면은 이 기계의 컨피그가 USB로 넘어가는 거고, 그럼 다른 기계에 와서 이 화면에서 임포트를 누르면은 USB가 이 기계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컨피그가 업데이트 되었을 때 기계를 껐다 키면은 새로운 컨피그가 적용이 됩니다.